안녕하세요. 빌 정호입니다. 오늘은 언론 3사 내란죄 주장 정말일까?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언론 3사가 전부 내란죄라고 선동을 하고 있죠. 자, 그럼 과연 내란죄가 맞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이제 그러려면 형법을 봐야 되겠죠? 형법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형법 제87조 국토의 참전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국헌문란이 있었느냐 하고 그다음에 폭동을 일으켰느냐가 중요한데, 자, 여기서 말하는 폭동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 자, 폭동이란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그렇죠?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로 이제 그렇게 폭동을 일으켜야 해당한다. 다수가 결합하여 폭력을 행사하며 적어도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가져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한 지방, 한 지방이면 상당히 크죠. 또한 한 지방에 못해도 한 수십만 명은 있는데, 인원수로 수십만 명 이상이 있는 이런 한 지방을 질서를 완전히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여야지만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건데, 여러분 이번에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통해서 이렇게 한 지방 대규모로 어떤 폭동을 일으켰나요? 음? 폭력을 막 행사해서 막 닭 때려잡고 막, 막 두들겨 패고 막 어마어마한 시민들을 그냥 막 공포에 몰아넣으면서 다 때려부시고, 폭력을 가하고 막 그랬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형법상 이 폭동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국헌문란에는 해당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봅시다. 이 국헌문란에는 과연 해당이 되는지. 자, 국헌문란에는 그럼 해당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럼 국헌문란이 뭔지 알아야겠죠. 자, 형법 제91조에 나오죠. 보시면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했고요. 그다음 밑에 이제 잘 나옵니다.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시켜야 됩니다.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자, 이번에 계엄군이 한 100명 정도 출동했습니까? 대략적으로 국회 출동해서 이 국회라는 이 국가기관을 여러분 전복시켰나요? 응? 전복시킨 일이 없습니다. 전혀. 그냥 한 100명 정도 추정해서 거의 그냥 대기 상태로 있었고요. 뭐 나머지 일부는 뭐 저 꼭대기 올라가서 유리창도 좀 깨고 뭐이 정도. 유리창을 깬 걸 갖고 여러분 전복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전복은 뭡니까? 말 그대로 이 국가기관이 완전히 옴짝달싹 못하게, 완전히 그냥 말 그대로 전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전복을. 그리고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야 되고요. 근데 국회에는 무려 뭐 10명, 20명도 아니고 무려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국회로 입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뿐인가요? 그 외에 뭐 보조로 필요한 인력들, 그다음에 기자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국회에 다 입성을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들어가면서 막 두들겨 맞고, 폭행을 당하고 그냥 막, 팔다리가 뜯겨나가고 그냥 총을 맞고 막 그랬나요? 아니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국회에서도 국회의장이 이제 국회의원들과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어떤 그 투표도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그 투표를 통해서 또 계엄령 해제가 됨을 통해서 이제 땅 두드려서 어떤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게 전혀 없죠. 그렇죠? 잘 행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런 국가기관인 국회를 또 전복시킨 것도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국헌문란도 이제 내란죄에 포함이 안 됩니다. 즉, 이제 내란죄가 성립이 되려고 하면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요거 두 가지죠. 크게 국헌문란을
북한 문란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폭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것도 해당이 안 되고 이것도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 즉, 뭐 MBC, KBS, SBS 이런 방송 3사에서 떠드는 뭐 내란죄, 뭐 범죄를 저질렀다는 둥, 뭐 내란죄를 일으켰다는 둥 하는 얘기는 그냥 언론에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언론에서. 여러분, 내란죄는요, 언론에서 내란죄라고 해서 떠든다고 해서 그게 내란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법원에서 판사들이 이런 형법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우왕좌왕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언론의 말에 휩쓸릴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그냥 지네들이 떠드는 말에 여러분들이 왜 휘둘립니까? 응? 정작 현법에서는 내란죄를 저지른 일이 없는데 그냥 언론에서 내란죄니 뭐니 해가지고 막 떠들죠. 그냥 그러니까 내란죄가 대체 뭔지를 모르는 일반 시민들은 진짜 내란죄를 저질렀는지 알고 겁을 먹고 이제 두려움이 떠는 거예요. 근데 막상 내란죄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보면 우리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자,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회 권한 행사가 불가능하지도 않았고, 맞죠? 그렇죠? 국회에 다 이제 의장도 모이고 국회의원 190명 이상이 모여서 절차대로 잘 이제 권한을 행사했죠. 그래서 이것도 해당이 안 되고,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폭동도 없었죠. 그렇죠? 어떤 지방인 규모가 상당히 큰데 이런 지방을 완전히 전복시킬 만큼 그런 대폭동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작은 사소한 다툼, 뭐 서로 뭐 밀치기, 이 정도 갖고 여러분 폭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큰 대규모의 폭동도 없었다. 그래서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일 안에 내자도 꺼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팩트예요, 여러분, 팩트. 여러분들이 이 팩트를 어떤 헌법 몇 조를 통해서 이렇게 알고 나니까 좀 개운하죠? 그런데 왜 언론에서는 자꾸 내란죄 선동을 하고 그럴까요? 왜 시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 왜 그럴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서는 더 크게 부풀리고 해야지만 이제 클릭수, 그렇죠? 이제 광고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방송 3사가 거의 이제 전부 다 작용화된 지가 한참 됐죠. 그래서 이미 언론들은 다 작용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언론들한테 바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제대로 된 그런 시각과 또 합리적인 판단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주식 투자겠죠. 여러분 이것도요. 이 비용 계엄을 통해서 이제 이미 저 한참 전에 이제 계엄은 해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윤 대통령이 어디 숨어서 지금 말을 안 하고 책임 회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저 공개 속상에서 앞으로 2차 계엄은 없을 것이다라고 공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도 제거됐고, 자, 음? 이런 와중에 무슨 여러분들이 겁을 먹습니까? 겁먹을 필요 없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의 어떤 가치도 훼손된 게 전혀 없잖아요. 만약에 윤통이 그냥 어디 꽁꽁 숨어서 입 딱 다물고 앞으로 2차 계엄이 있는지 없는지도 밝히지 않고 그냥 숨어 있고 만약에 이런 국면이면서 저 길거리에 진짜 군인들이 총을 메고 왔다 갔다 하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주가가 계속 폭락하고 불확실성은 자꾸 이어지고 이럴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이런 상황은 하나도 없는데 단지 어떤 공포? 언론이 일으키는 공포, 그렇죠?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우려일 뿐이죠, 우려. 응? 언론에서 선동을 통한 이런 과도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니라는 게 뽀록 나면 주가는 뭡니까?
폭등이에요, 여러분. 폭등. 아시겠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쭉쭉쭉 올라간다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주식을 팔고 도망갈 게 아니고요. 지금은 차분하게, 그죠? 마음을 차분하게 하면서 이제 평온함을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평온함. 자,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크리스천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자주 접하면서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저 이제 이런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끝나게 될 것이고 뻔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제 가치만큼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자, 이제 성경도 저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다시 성경을 접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 다시 읽고 있고 그다음에 기도를 더 열심히 드리고 있어요. 이제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좀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질 때 꼭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는 것처럼 어쩌면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좀 믿음이 약했던 분들, 저 비일 정오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어떤 뜻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또 이렇게 국가 계엄이라는 어떤 비상 상황을 토대로 해서 이게 대한민국의 앞으로 이제 성장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항상 뭔가가 더 크게 퀀텀 점프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전에 성장통이 있잖아요. 예전에 코로나가 그랬고, 그다음에 9.11 테러가 그랬고, 그다음에 IMF가 그랬듯이 항상 뭔가 크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성장통이라는 과도한 폭락이 반드시 있었듯이 이번에 계엄 사태도 저는 분명히 이제 지나고 나면 그런 역사에 이제 하나로 남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차분하게 해서 내가 가진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면 또 내가 가진 기업이 뭐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성장성까지 있는 기업이라면 절대 쫄거나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영상 짧게 마무리할 거고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뭐 매매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증권 계좌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죠. 증권 계좌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보지 마세요. 심지어 선장도 증권 계좌를 덮었습니다. 덮고 안 봅니다. 여러분들 괜히 저 증권 계좌 봐봐야 이제 마음만 쓰릴 수 있으니까 어차피 뭐 단기적으로 지나갈 건데 저 구준애가 뭐 마음 아프게 할 일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넘기는 방법은 잘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은 증권 계좌를 덮어버리고 보지 않는 거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거다라고 다 말씀드리면서 자, 끝낼게요. 수고했습니다.